안녕하세요. 오늘은 귤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은 그 사과와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은 더 단순한 형태죠. 우선 연필로 밑이란 유화 패드에 스케치를 하시고요. 그 형태를 잡아 나가도록 합니다. 형태를 잡으실 때는 사비 연필도 괜찮지만 연필이 번지는 걸 생각한다면 약간은 색연필도 유성 색연필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감의 밝은 부분에서 연필의 흑연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유의해서 해주시고 지금 스케치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그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그리고 귤 꼭지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스케치로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화는 수채화하고 조금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을 처음에 색칠하기 전에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채색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림자를 스케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를 잡아주십니다. 스케치가 다 된 귤을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눈 것에 대한 색을 두 가지를 구별해 줍니다. 귤은 그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밝은 색 쪽은 옐로우와 레드를 섞어서 옐로우 비율을 더 많이 해준 밝은 오렌지 색으로 우선 밝은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빛을 받는 부분에 그 밝은 부분을 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물을 칠하실 때 붓을 2개를 해서 밝은 부분을 우선 잡아주십니다. 조금씩 테두리에서부터 색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귤의 그 밝고 어두운 부분을 잘 살피시면서 조금씩 성급하지 않게 색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지 부분의 위에 불룩한 부분은 어느 곳이 밝고 어느 곳이 어두운지 잘 관찰하셔서 색칠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할 때 어떤 형태를 가진 정물이나 딸기, 과일, 채소, 나무, 생물에 대해서 응용을 할 때 처음부터 상상해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선은 그 정물을 관찰하는 습관이 상상력의 제일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밝고 어두움을 구별해주면서 색을 칠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훈련이 돼서 나중에 창작 활동을 하거나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정물의 연습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레드를 섞으신 후에 색을 칠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지금 윈저 뉴턴 그 윈톤 옐로우와 시넬리의 그 리브고시 레드 라이트 휴를 섞어서 칠을 하고 있는데요. 간간히
그 브라운을 좀 섞어서 진한 부분을 채색해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그 구별을 해주기 때문에 입체감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점점 채색을 하면서 쌓이면서 그 귤의 그 입체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화를 색칠하실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화의 건조 부분인데요. 건조하지 않은 채로 다음 단계를 채색하다 보면 아무래도 채색한 부분이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과 의도하지 않게 색깔이 탁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절도 있는 정물화 그리기에서는 밝음과 어두움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나중에 완성 단계에 가서서도 양감이 풍부하고 덩어리감이 있는 정물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은 밝게 칠하는 부분, 어둡게 칠하는 부분, 그 빛이 오는 부분에서의 밝고 어둠을 해줬다면 이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반대면의 어두운 부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오렌지에서 번트 엄버를 혼색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서 약간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푸른 빛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1단계에서는 어두움을 우선 잡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나 3단계쯤에서 반사광을 잡아주시는 편이 훨씬 복잡하지 않고 처음에 정물을 다루실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채색을 하실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다 잡아서 채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정물이 가지고 있는 양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채색을 해서 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정물이 안 되고 있지? 왜 내가 의도한 대로 채색이 안 되고 있지라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히 색을 올리시고 점점 더 면을 좁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조금 투박하더라도 크게 면 분리를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캐탈리스트 붓을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조모지만 이렇게 정물 그릴 때 혹은 인물을 그릴 때 절도 있게 그 면을 잡아줄 때 굉장히 그 플랫한 그 붓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반사광이지만 같은 계열로 우선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뽑아주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1단계로 해주시고 그 너무 경계선이 꺾인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그 너무 무리가 되는 그 면은 좀 봐주시고 이제 조금 더 짙은 색으로 그 정물 아래의 그림자를 잡아주실 텐데요. 그림자는 사실 이렇게 새카마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 제일 기본이 되는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어둡게 칠을 좀 해주시고 지금 1단계에서는
밝고 중간 어둡고 그림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물체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고요. 응용적인 붓터치라던가 반사광이라던가 그리고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 부분들은 후반에 처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딱딱하지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물은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선은 구에 가까운 것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또 이런 그 꼭지 부분, 작은 부분도 아예 처음부터 그 밝고 어두운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좀 더 나중 후반부의 작업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꼭지 부분을 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부분은 밝은 색부터 우선 잡아주시는데요. 이런 그 밝은 색깔의 연두빛으로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꼭지를 할 때 실제로 관찰해서 표현을 하셔야지 어떤 분들은 보면 귤은 오렌지색이고 귤색이고 꼭지는 초록색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색을 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실제로 물체를 관찰해 보면 꼭지는 초록 원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리브하고 약간 브라운이 섞인 그런 색일 수도 있고 좀 더 채도가 높은 색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정물의 색 하고 실제로 그 입체물을 보고 그렸을 때의 실제 꼭지색과 그 귤의 색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물을 바라보시면서 관찰하실 때 우리가 그 직접 물체를 보고 그릴 때 굉장히 실력이 늘고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실제적으로 정물이 가지고 있는 색과 그 채색하는 것을 좀 더 능숙하게 그 바라보고 실제적인 색깔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채도를 높였더니 꼭지가 너무 그 덩어리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면서 덜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채도를 다시 나중에 좀 낮춰주면서 좀 더 이렇게 관찰해서 색깔을 더 덮고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